안녕하십니까, 수잔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포스팅으로 많이 썼던 내용이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를 포스팅을 봤더니 이런 결론을 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식들도 많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엄청 잘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으신 거야. 근데 저도 그거 이해해요. 저도 답답한 그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거를 노자의 도덕경 보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깨버렸어요. 약간 아직은 확답을 드리긴 좀 뭐한데 그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사실 결론은 그냥 사는 거다. 그 말이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저도 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화를 들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성인인데 그 성인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했겠죠. 깨달음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바닷가를 막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웅덩이를 막 파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바다의 물을 이제 모래사장이나 이런 쪽이겠죠. 거기다가 막 부어가지고 붓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노나 보다. 그러고 이제 계속 걸으면서 신은 무엇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걸 막 고민했겠죠.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참이 지났는데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 뭐하니?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저기 있는 바닷물을 다 이쪽으로 퍼서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성인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인인데 상승 마스터겠죠. 이런 이 영성세계 전문 용어로. 그분이 막 웃으면서 저 바닷물을 어떻게 다 거기다가 양동이 하나로 하냐. 그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그래도 바닷물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계속 하다 보면 끝을 볼 텐데 선생님은 그 작은 머리로 끝이 없는 우주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답이죠. 그죠? 인간의 두뇌로 이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속 수축하고 팽창하고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시작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겠다, 그것을 이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로 보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종교인들은 밀교나 신비주의 쪽에 있는 그런 선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승 마스터? 그런 분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아니다. 반대로. 죄송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몰라. 그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거죠, 당연히.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아, 나는 모르는 것을,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 엄청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 세상을 살기가 조금 편안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전제를 하나는 하셔야 되고,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런 묵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정말 충분히 있지만, 오류? 에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자 근원 의식이 자신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위해 의식을 확장하면서 여러 차원 또는 상하위 자아가 탄생하였다. 그저 이제 이론을 하나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근원 의식에서 파생된 빛과 사랑 이외의 현재 물질 세상은 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거는 다 사실은 추측이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럴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채널링을 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두뇌, 인간의 입, 인간의 생각, 손, 여러 가지 이제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엄청난 지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번 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믿으면 돼요. 내 것만. 누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따르는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생각인 거야. 목사님이 이런 성경적 이론을 혼자서 해석한 거예요. 혼자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지구 물질 세계는 일종의 매트릭스와 같으며 에고의 생각을 나라는 캐릭터 컴퓨터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죠? 우리는 에고를 벗어나 참자아, 상위자아와 소통하며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 차원 상승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시간을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로우 오브 원에서는 하나의 법이라고 하죠. 라 그룹이 이제 채널링을 통해서, 칼라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시간, 저는 그래요. 또 다른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적 공간하고 공간적 시간으로 나눠서 보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하고 오고 밤이 오고 이제 방에서 이 방에서 저기 거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10초가 걸렸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공간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공간적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상위자나 영혼이나 절대의식이나 이런 영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자의 입장에서, 상위자를 참자아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 그거를 시간적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탑처럼, 그러니까 시간은 밑에 깔려 있고, 이 그림이 블로그에 있어요. 제가 그려놓은 게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종류, 소울 그룹, 이따가 링크에 한번 달아볼게요. 거기에 있는데 이게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필드라고 하죠. 무슨 어떤 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공간의
장, 이렇게 운동장처럼 막 펼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는 공간이 어떻게 해요? 탑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막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차원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해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수직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이거는 그냥 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차원을 막 16차원 막 몇 차원 막 이러면은 이게 인간의 머리로 글쎄요,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잘 정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성 개념을 아마 이분도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정리가 잘 안 된다고. 말로써 당연하죠. 말은 한계가 있잖아요, 단어에. 그러니까 뭐 영성 그런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차원 상승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죠? 근데 이게 영혼을 그래서 저번에 잠깐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혼을 막 그 유대교에서는 세 개로 분리된 걸로 보고, 뭐 이집트에서는 그걸 9겹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딱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영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떤 약간 솜사탕이 막 여러 개 뭉쳐 있는 거? 뭐 이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 오라라고 하죠. 아우라, 뭐 빛의 층, 에너지 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싸져 있는 것의 일부만 다시 뭐 차원 상승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딱 짓기가 힘들어요. 나의 영혼은 차원 상승 여행을 하고 있어.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뭐 이런 쪼개지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누구죠? 에피쿠로스인가? 뭐 그런 철학자들이나 뭐 원자론을 생각한 그 고대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은 이게 원자처럼 다 쪼개지고 분해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쪼개지고 계속 뭉쳐지고 이런 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육체가 죽으면 영계에 가서 지구 삶을 복귀하고 다시 윤회를 도모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죠. 영혼에. 그래서 뭐 그 혼이라는 거랑 영이라는 한국에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진 거. 영어로는 그냥 soul인데, 그죠? 혼은 약간 더 무거운, 그 밀도계로 따지면 좀 더 무겁고 지구에 가깝고 약간 더 내려앉은 그런 느낌이고, 영은 말 그대로 좀 더 순수하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 불순물이라는 건 그냥 물질 세계의 여러 기억들이라는 거죠. 그런 게 좀 덜한. 그래서 진흙탕 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진흙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거를 뭐 육체라고 보면 그 위에 약간 무슨 그 진흙물이 막 흩어지는 그런 거를 혼이라고 하고, 그 위에 조금 맑은 물을 영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잖아요. 그냥 연못에 있는 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게, 그래서 부처가 연꽃을 그런 깨달음의 상징처럼 많이 얘기했어요. 물론 앨리스터 크롤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타로 카드에도 연꽃 그림이 연잎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컵의 에이스에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지구 세상이나
물질 세상은 약간 그렇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자, 그러면 연계에서 윤회를 도모하는 자아는 저의 상위 자아인가요? 아니면 기억을 잃은, 아니면 새로 생성된 캐릭터인가요? 그죠? 상위 자아는 그 윤회를 하지 않는 거죠. 뭐냐, 아니, 일부가 나오는 거죠. 일부가. 근데 이 상위 자아라는 개념을 대표적인 예가 잠깐 멈췄나요? 그 라그룹이에요. 몇 명이죠? 600만인가요? 600만의 의식이 통합된 통합체다.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점점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거는 상위자의 일부가. 그러니까 이미 그 통합체이면서도 또다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두 번째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다 두 번째 오류가 있다. 뭐냐면 우리 의식을 절대 의식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상위자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의식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죠?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되었다는 거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분리된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절대의식도 나고 내 일부이고, 근데 이거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상위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래서 좀 편해요. 이런 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드라마, 제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 넷플릭스에 잠시만요. 찾았어요. 제목을 까먹어가지고. 넷플릭스에 센스8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감각, 생각, 느낌,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누군가의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갑자기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막 무술을 막 하고, 왜냐면 자신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영혼하고 내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의식의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런 과도기에 있다. 근데 보통 이 과도기가 얼마냐? 그래서 그 로우 오브 원에서는 그걸 70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모르죠. 1000년이라고도 했고 이런데, 이런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지식인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무언가를 막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게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전에는 누군가의 생각을 물어보려면 편지를 쓰거나 직접 가서 만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전화 한 통화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면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런 게 하나의 과도기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몸에 막 인식되어 있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기계가 막 몸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막 전화기를 쓰고,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처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무섭고 두렵죠. 왜냐면 우리는 유기체고, 그거는
어떤 기계잖아요, 사실은. 근데 글쎄요, 제 생각엔 그냥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기계마저도 유기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달라이 라마한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다 하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냐. 응? 근데 우리가 어떤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그런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막 잘할 거야, 넌 정말 잘할 거야 이러면 그 의식이 투영돼서 정말 잘 되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뭐 이제 쥐를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청 똑똑한 쥐야, 얘는 이 그룹의 쥐는 얘는 좀 평범한 쥐야, 얘는 좀 멍청해. 그래서 얘는 똑똑한 쥐니까 네가 잘 훈련하면 엄청 잘 할 거야, 뭐든지 능력을 되게 향상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정말 쥐들을 갖고 왔는데, 똑똑하다고 말했던 쥐를 데리고 이제 뭐 훈련한 학생들은 정말로 그 쥐도 똑똑하게 행동을 하고, 그죠? 반대로 멍청하다고 얘네들은 그냥 대충대충 해라, 뭐 너는 뭐 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쥐들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형편없는 뭐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 실험이 있다고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이 말의 요점은 의식이 투영되면 살아있는 생물체, 그게 쥐나 뭐 화분이라고 할지라도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너는 정말 예뻐, 넌 정말 똑똑해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뭐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야, 난 행복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암시 효과를 내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생물체가 아니라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드라이기, 뭐 시계, 뭐 핸드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의식을 투영할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의식을 주면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 이제 달라이 라마한테 질문을 했는데, 달라이 라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의식이 투영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다가 하시죠. 돈을 보면서 넌 참 예쁘구나. 저 그런 분도 봤어요. 돈이 들어오면 막 빨아, 그리고 막 깨끗이 청소하고 여기 있는 동안 편하게 있다 가라.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게 하기에는 제 생각엔 너무 좀 약간 시간이,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의식이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하나씩 뭉쳐지고 점점 뭉쳐지면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텔레파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라 그룹이 600만의 의식이 이렇게 통합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거를 분리된 독립체로 봐야 되냐? 우리가 생각을 다 공유해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되냐?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이 연결고리라고 할게요. 이 연결고리를 잠깐 끊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어. 지금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나의 한 부분이 다시 윤회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네가 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되게 폭넓게 하시면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항상 이 절대의식이나 상위자나 이런 모습을 내 몸에, 그래서 비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 그 상승 마스터들. 그래서 몸 안에
그 세포나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간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나 이번에 죽으면은 다음번에 윤회는 내가 하는 거니? 그럼 내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거죠. 그냥 너는 내 안에 있는 나야. 네가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그건 좀 큰 장기니까 이해가 좀 되기가 좀 어려우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발을 지나고 있는 세포 하나가 막 올라오면서 그 심장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다음번에 나는 뇌로 가나요? 뭐 어디로 가나요?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아, 나는 거기 가는 거 좀 힘든데 갔더니만 그쪽에 뭐 혈관이 막혀 있고 뭐 나는 그쪽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나라는 뭐 솔직히 뭐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웃긴 거죠. 그냥 너는 너야. 그냥 내가 너고 나도 너야. 근데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니,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개가 내가 진화를 깨닫고 죽으면 상위자에 흡수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이게 공간적 시간을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 지금 이 순간 난 상위자야.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의미 없는 거죠. 뭐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진짜 의미를 두지 말아야지 성장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죽음을 되게 슬퍼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왜냐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거. 또는 그 공포 때문에 그래요. 아픔서 죽잖아요, 보통은.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신체에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두려운 거지 사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생각이죠. 만약에 내가 의식이 싹 없어져, 기억을 못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의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어딜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의식은 여기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는 그 의식이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왜 여행 같은 걸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오지를 막 가요. 북한을 가야 돼. 근데 너 혼자 가야 돼. 뗏목 끌고. 그러면 두렵겠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면 뭐 그러겠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 에피크로스 요즘에 참 마음에 드는 요즘에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에피크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죠? 해서 뭐해? 어떡하지? 뭐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죽은 후에는 감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의 감각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죠? 죽음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의식은 그 몸을 떠나서 다시 거기서 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게 아닌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는 되게 이미 이제 많이 토론이 된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 아마 부처가 그런 대답할 수 없는 뭐 몇 가지 8개의 질문인가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하지 말아도 안 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데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빠지면 허무주의가 와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왔었어요. 의미 없다, 사는 게. 왜 살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와요. 왜냐면 이게 절대의식의 본성이라는 걸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고 내 몸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내가 신이 만들었다면 내가 신의 일부라면 그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나로서. 그리고 뭐 살아있는 모든 생물로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 뭐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뭐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내 몸 안에서 혈액은 순환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절대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상상 이상의 것이죠.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자만이에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조금 느낄 뿐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이 신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르가즘을 느끼면 아, 그게 바로 신의 일부구나. 절대의식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그 잠깐 사이에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막 이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하고 영성 쪽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앨리스터 크롤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자꾸 성 쪽으로 그렇게 가고 이거를 그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기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희열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를 했을 때의 느낌.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신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 일부를 경험하는 게 아닐까. 그죠? 그게 그래서 음과 양의 결합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과 밤, 또 음과 양이고 모든 게 다 음과 양이고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의 만남이고 뭐 창조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생겨난 것이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진화의 최종은 개별 자아가 아닌 통합된 차원이 높은 거대 의식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의 일부는 또 개별 의식으로 내려오겠죠. 다시. 그러니까 이거 끊이지 않아요. 끝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내 몸의 세포가 계속 뭐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죽으면 나라는 캐릭터는 사라질 텐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사라지지 않죠. 그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보면은 죽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육체를 굉장히 육체적인 생각에서 이 영성을 이해하는 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죽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조금씩 좀 이렇게 죽음을 내려놓으면 진화가 자동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게 다 경험이구나.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리고 인간 자아의 에고가 완벽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막 나 뭘 갖고 싶어.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것만 집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이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것도 집착이에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자꾸만 그때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 어떤 사건이.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 식당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거슬리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계속 나. 이거 집착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내려놔야지. 이거 왜 집착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라면, 그죠? 우린 모두 하나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른 단계는 매일매일이 그냥 배움이구나.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매일 배우는 거야, 그냥. 그런 나의 모습도 배우고 내가 집착하는 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기분은 여전히 나쁘네?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생각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살기 바쁘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자들은 요즘엔 철학이 그게 종교 같아요, 그냥. 종교랑 철학이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삶의 그런 교훈이나 교리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를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그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교랑 뭐가 달라 사실은. 그죠? 종교가 갖고 있는 걸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대신 뭘 안 하는 거예요? 숭배를 안 하는 거죠. 숭배를.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그 깨달음을 얻은 거구나. 그럼 나도 나 나름대로 이만큼을 수용하고 이만큼을 수용해서 계속 더 나은 인간이 되면 돼요. 계속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는 진화했고 나는 이 깨어남을 알고 우리의 진화가 상위자라는 거를 알고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알면 더 쉽긴 하죠. 그저 그런 지식이 있으면 이게 에고구나 하는 걸 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매일매일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막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으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 스님들이 막 밭을 갈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육체를 계속 쓰면서 이렇게 잡생각이라고 하죠. 그런 걸 줄이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이게 하나의 단계예요. 꼭 필요한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면 좋겠어요. 저도 있었고 저도 가끔씩 이 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 영성이란 무엇인가, 사회자란 무엇인가를 막 계속 고민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게 쉬워져요. 하나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 인간은 공간적 시간을 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시간적 공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그게 상위자의 관점이다. 그리고 그 상위자라는 것은 나의 일부 조각조각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일부가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그걸 못 느끼는 것이다. 이유가 있겠죠. 나의 일부가 이제 로 오브 원에서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잖아요. STO 극성이 모자란 것보다 약간 힐링해야 될 게 필요해서 다시 내려온 경우. 스타시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그 로 오브 원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하는 상위자는 6차원이에요. 차원이라기보다도 밀도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밀도계 상위자는 STS 극성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투 셀프라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나에게 오는 그 극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의식이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빛과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빛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왜 빛과 사랑이냐면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니까 빛은 정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은 보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그래서 이제 빛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빛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양 에너지라고 해요. 그 사랑은 그 간단한 실험으로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을 잘 못해가지고 밑에다가 링크에 달겠지만 그 물로서 그 실험하신 분 있잖아요. 막 물에다가 그 일본의 과학자 그 막 사랑을 막 줬더니 막 아름다운 형상이 막 만들어지고 그 물에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더니 아주 그냥 괴상망측한 이상한 게 만들어지고 이걸로만 봐도 모든 것을 창조하려면 사랑이 아니고선 창조 자체가 되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사랑은 창조의 기본 에너지구나. 내가 또 이 얘기를 하여튼 그런데 그 사의자라는 거는 그 6차원의 그래서 사랑을 기본으로 해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사랑이 그 6차원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이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도 모든 의식과 뭐 꽃과 나무와 사람과 뭐 동물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뭐 옷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나인 거야. 왜? 사랑이니까. 나이니까 다 나야. 근데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서로 이제 사랑을 주고받고 되는 건데 그 STS 극성은 그래?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그래? 그럼 나 마저 사랑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사랑을 다 나한테 줘. 그래서 받는다는 입장이죠. 날 사랑해. 나를 숭배해. 그래서 그 드라마에 추앙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추앙해. 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나한테 다 갖고 올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근데 이게 너무 억지스러워서 이건 이게 로어 보원에 나오는데 그 사랑의 차크라 했죠. 네 번째 그 사밀도계의 사랑 에너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그 단계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왜냐면 3밀도계에 있는 인간자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이 사랑을 나에게 올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올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랑 차크라가 그 심장 차크라가 사랑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STS 극성은 이거를 스킵하죠. 건너뛰고 바로 5밀도계로 가요. 그래서 4차원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3차원에서 5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으로 따지면. 근데 밀도계로 따지면 그 4밀도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그래서 51%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향하면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번 생에 뭐 80년, 100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겠죠. 그 윤회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해야지 51%, 뭐 52%. 근데 그 스타시드 같은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그 스타시드이실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은 그 뭐 6차원 6밀도계로 계속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51%는 좀 심하지 않냐. 그래도 한 70%의 순도로 나에게 돌아와라. 이런 거라서 다시 우리를 힐링하고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다시 그 의식이 통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궁금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식에 그럼 다시 내가 돌아가냐. 내 의식이.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돌아가고 말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이 의식이 돌아가는 것이냐. 막상 돌아갈 때쯤 되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자신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연결고리가 잠깐 단절된 것 뿐이에요. 끊어진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뭐 집게 같은 걸로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열어놓으면 다시 다른 여러 의식들하고 통합되겠죠. 그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센스8이라는 그 넷플릭스 그 시리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중에 8명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의식이 분리돼. 연결이 그러다가 다시 연결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잠깐 동안. 오늘 하루 내가 분리돼. 그리고 내일은 다시 열렸어. 연결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상의자랑 연결이 잘 됐는데 내일은 한 5시간 동안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연결돼. 뭐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있으면 지금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 후에 다시 연결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같은데, 사실 지금 만약에 시간을 생각하면 그 상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정말 5초, 10초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공부할 때 혼자나 이게 얘기하고 이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필요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더 나은 인간이 되자.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고, 그렇다고 막 손해를 보라는 건 아니에요. 억울한 감정을 느끼라는 건 아니에요. 응?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그랬어. 빌려달라고 그랬어. 근데 안 빌려줬어. 괜찮아. 괜찮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막 억울해. 그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야 돼. 집착하지 않고. 엄청 어렵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열심히 살야 돼. 또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러면 좀 작은 거. 아니 이거 내가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럼 되지 않나요? 손해보면 되는데.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고 아쉬워. 누가 그 사람이 자기를 100% 막 다 뜯어가면. 그러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힐링할 부분이 있으면 힐링하고. 저도 매일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뭐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고 막 올라왔을 때는 또 막상 모르고, 그리고 딱 지나고 나면 내가 또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은 전에는 또 그게 막 속상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려고 일어난 거고, 그게 촉매제가 돼가지고 뭐 내가 기억 못하는 전생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또 힐링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계속 정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주 먼 미래, 이제 뭐 이런 공간적 시간으로 생각해서 미래에 또 다른 나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순수한 길을 찾고 있던지.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하나라고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로 보일 때가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재미나게 영성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갑자기 깝깝해지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구라는 곳이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 없다. 또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학문, 이거를 영성을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할 때, 공부를 막 할 때, 그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게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되어야지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자기 계발서를 막 보는 거야. 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막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냥 아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 위한 공부? 그리고 뭐 그 순수학이라고 하죠. 영성을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질문에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절대의식하고 분리된 나로 보지 말고 내가 바로 절대의식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 절대의식을 내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답을 얻어요. 100%. 그리고 막연히 그냥 알게 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막연히 그냥 알아. 그렇게 되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